선생님, 그 의처증과 우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의처증과 우부증, 이거는 무엇인가요? 아, 이게 그 정신의학 중에서 혹은 정신의학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분야예요. 그리고 인류의 아주 전통적인 거고. 전통적이요? 예, 인류가 태어난 이래 있어 왔던 거고 또 가장 까다로운 거. 이게 오셀로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셀로 있죠? 그, 오셀로? 예,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 보다 보면 그 있어요. 근데 그 의처증으로 자기 처를 죽이죠. 자기 처를 죽이고 네. 그러고서 이제 안 돼가지고 자기도 자살해 버리는데 그런 증후군도 있는데 요걸 그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네. 망상장애라고 그래요. 망상장애. 아, 망상장애. 예. 네. 근데 이제 망상장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부정망상장애. 부정망상장애. 예, 네. 자기 마루가 바람을 핀다, 부정하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망상하는 부정망상장애. 그 배우자가 부정하다. 예. 그 다음에 그 질투형 망상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아, 질투형? 예, 질투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망상장애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부정망상장애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질투형 망상장애라고도 그럽니다. 그 정신의학 진단기준서인 DSM-5에서는 질투형 망상장애라고 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격장애로도 봤어요. 성격장애. 예. 그걸 이제 어떻게 봤냐면 편집성 성격장애로도 봤습니다. 네. 편집성 성격장애. 예. 그거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 7형. 예. 네. 요거는 뭐 이 파라노이드 디소더 그래가지고 편집성 성격 장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편집성 성격 장애. 네. 7형. 7형은 주로 이거나 마찬가지로 그 질투, 그 끝없이 의심하고 질투하고 그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막 이러는 형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개 중에서 네. 그 대체로 같이 쓰죠. 그 망상장애랑 그 편집증이랑. 망상장애랑 예. 편집증이랑. 아휴, 이거 진짜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당해보신 분들만이 알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게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네네. 비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증거를 갖다 놔서 자기 결백을 증명하고 어떠한 것을 해도 이 사람은 그 자기 배우자나 배우자나 애인이 네. 부정한 사실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망상으로 자기가 그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그걸 굳건히 믿으니까. 그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네네. 그 현실성이 없이 자기 공상을 굳건히 믿으니까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네.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것도 까다로워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요건 그 배우자의 부정이나 뭐나 이렇게 질투나 이런 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과 관계된 것 외에 나머지는 정말로 똑똑하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믿지를 않아요. 네가 잘못한 거다. 전부 다 네가 잘못한 거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 네. 큰일이죠. 이거 걸려서 한번 이거에 몰리면은 네. 끊임없이 추궁하니까. 그리고 분노가 폭발이 있어가지고 가끔 때리고 네. 뭐하고 마지막에 가면 죽이기도 하고. 이게 심각하게 가는 게 그거 같아요. 사람 피 말리는 것도 피 말리는 건데 폭력으로 간다는 거.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 분노가 같이 오기 때문에 편집성 성격 장애는 그 의심, 분노 이렇게 같이 와요. 네네. 그리고 편집성 성격 장애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하는 거고 못 믿는 건데 거기 어떤 것도 못 믿죠. 그리고 그 사람의 동기가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집성 성격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또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그렇죠. 멀쩡해요. 네. 그것만 터지면 이제 완전히 도는 거니까. 이런 분들이 그 사랑과 전쟁에서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도 좀 능력 있게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강박증들이 있으니까 열심히들 일을 하거든요.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이것도 자기가 질투가 있는데 완전하게 그걸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 친밀한 사람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원하는 거. 이건 그 편집성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일을 해도 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또 멀쩡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지. 멀쩡하게. 근데 와서 자기 배우자나 애인은 죽이는 거지 만 아주 들들들들 복심 다 끊임없이 그 배우자의 그 소재, 즉 지금 어디 있었냐, 네 행동은 뭐냐, 의도가 뭐냐,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의심하고 알아보려고 애를 써요. 왜 전화 안 받냐? 왜 전화 안 받냐? 뭐 위치 등등. 추적 막. 그래서 그냥 할 수가 없지. 특징이 의심적이니까 한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망상 아닙니까? 망상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 현실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러면 아니구나 하고 치울 텐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걸 만들어. 그걸 안 믿어. 선생님 이게 항상 이런 의처증, 의부증으로 폭력 쓰시는 분들 이제 그 TV에서 볼 때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 배우자를 폭행할 때 꼭 무슨 클래식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허리띠로 주로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세디즘이 결합된 거죠. 그 클래식 음악 틀어놓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폭력을요? 그 세디즘이라는 게 그겁니다. 때리면서 쾌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저쪽이 맞으면서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거고. 근데 둘이서 해서 했을 때, 그럴 땐 잘 맞는 거죠. 그 배우자는 그 맞는 걸 즐기고. 즐긴다면은. 그 맞는 걸 즐기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이 세디즘하고 메처신도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내려오는 성적 변태예요. 근데 이게 왜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이 요런 사디즘?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많은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류가 틀립니다. 사디즘이나 마조이즘은 그걸 즐기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분노가 들어간 겁니다. 이건 좀 다르고. 분노로 들어가서 그건 즐기려는 성적 행위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는 저기는 폭력입니다. 폭력. 위험하죠. 그 정신병적 폭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한번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을 한번 봅시다. 평상시의 특징을. 그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특징은 뭐냐면 아주 그 까다로운 게 평상시에 요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현실 속에서는 아주 멀쩡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이코패스들도 사회생활 할 때는 멀쩡하죠.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정신병이라 이겁니다. 티가 안 나는 정신병이고. 하여튼 지금 하는 그 질투형 망상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투 속에서 하는. 그거 외에는 다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좀 까다롭지. 그래서 지는 정상이라고 지가 또 믿어. 이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정신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한테 오지도 않고 상담하러 오지도 않아. 상담하는 게 드물어. 오히려 상담하라고 그러면 너 그 의사랑 무슨 관계 있었지? 이러고 너 그 상담사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왜 너 그리로 가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걸 엮어 넣어. 또 주변에 모든 걸 엮어 넣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끝없는 증거 찾기. 도청, 녹음, 몰래카메라, 뭐 협박 등등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 배우자 팬티 검사 거기에 뭐 정액이 묻었느니 안 묻었느니
막 이러고 여성 같으면 그 남성 정액이 묽어졌느냐 안 묽어졌느니 뭐 묽어졌으면 너 뭐 바람핀가 아니냐 뭐 하냐 그러는데 그 묽어졌다 안 묽어졌다도 그 재본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또 약간 그 시간에 따라서 약간 묽을 수도 있고 조금 네. 진할 수도 있고 냄새가 좀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따지고 앉아. 그거 다 적어. 너무 집착적으로 이제. 예. 집착적인 게 아니라 정신병적으로. 정신병적으로. 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편집성 인격 장애에서 그 편집증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흥진소나 이런 걸 붙이죠. 네. 그래서 이제 흥진소가 갔더니 이 결백해. 그래서 결백합시다 그랬더니 너 걔하고 돈 먹었지. 너 걔한테 돈 먹었지. 내 배우자하고 짰지. 뭐 했지. 또 딴 데로 바꿔. 또 딴 데로 자꾸 바꿔. 그러면 늘 뭐 안 돼. 끊임없이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끝없는 증거 찾기를 시작하면 이건 정신병적 망상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시오. 하여튼 그 다음에 지금도 얘기했듯이 주변에 모든 관계되는 사물, 사건, 사람 이 망상 속에서 전부 다 부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네. 끝없이. 네.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너 여기 잠깐 나갔다 오면 너 구멍가게 그놈하고 붙어 먹었냐? 뭐 했냐? 새로운 사건을 만든다. 네, 그리고 뭐 이제는 하다 못해서 구멍가게 놈하고도 붙어 먹냐? 너 갔다 온 시간이 내가 재보니까 12분인데 네. 7, 8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왜 시간이 비냐? 비냐, 짧냐, 기냐.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뭐 좀 반응이 시큰둥하면 때리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더 분노가 나면 목 조르고. 잘못하면 죽어요. 이런 게 문제죠. 그죠. 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특징이 특히 이제 이 편집성 인격장애의 경우 항상 분노에 차 있고 그 분노에 차 있는 것에 따라서 폭력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예, 제일 심각한 게 이거예요. 네. 폭력이 수반됩니다. 이제 사망까지 가니까. 예. 잘못하면.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치료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 그렇죠. 예. 자각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그 망상이 망상이란 것도 모르고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자꾸 짜내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거기서 또 지가 그걸 믿었으니까 거기서 분노가 폭발하고 그리고 폭력이 나가고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의심하다가 또 여자 같으면 남편 잘 때 찔러버리고 너무 이제 시달리니까 너무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남편이 또 바람핀다고 할 때 그 여자들의 집념은 또 얼마나 강한데 보통 2, 3년씩 조져요. 그리고 그냥 남편 휴대폰은 지 거야. 그리고 그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전화 다 걸어보고 그 숨 막혀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그냥 그 휴대폰의 내용을 남편보다 한결 더 잘 알지. 아주 다 꿰나. 그리고 적어놓고 그러지 않나.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그 의처증, 의부증, 이런 폭력까지 이렇게 가고 사람을 정말 피말리게 하는 이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인이 한 너댓까지 돼요. 너댓까지요? 예. 가장 큰 게 의존적 성격. 의존적 성격이요? 예, 의존적 성격. 특히 여성의 경우. 어릴 때 크면서 분리불안을 경험하죠.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그렇죠. 그러면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떠나가는 걸 무서워하면서 그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없으면 마음을 못 놔. 그 분리불안에서 오는 의존성. 의존적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기인된 거죠, 어릴 때. 그럼 그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망상이지. 여기서 없어지면 서운함과 함께 이거 바람피러 갔다. 그 예를 들면은 뭐가 있지? 엄마가 뭐 집을 나갔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보는데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그게 애인하고 도망갔다든가. 아니면 어머니의 사망? 뭐 그런 것도 그런 것지만 같이 있으면서 예. 어머니가 이제 돈 벌러 많이 나가고 일을 그냥 놔뒀을 때 어린애의 분리불안은 이 죽음을 경험하는 불안이기 때문에 네. 거의 죽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느껴본 적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성격 자체가 편집성 성격 아닙니까? 네. 그럼 무조건 이런 사람은 좀 성격적으로 좀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좀 질투가 많고 기질적으로요? 예, 기질적으로 독점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장악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요만한 건 못 봐. 예. 그러니까 그 인격을 완전 장악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끝없이 너는 내 거다야. 네 인격은 끝없이 자기한테 따라야 돼. 근데 그게 질투형으로 가버리면 골치 아픈 거지. 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요? 예. 여기는 이제 성적 열등감, 경제적 열등감이 있는데 성적 열등감은 남자 같으면 그 조루, 발기부전 이래가지고 그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루하고 발기부전이 있어서 이 여자를 만족을 못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람을 필 거다. 네네. 또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항상 옆에 또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망상이 들어가는 거지. 이 여자는 나를 싫어해. 그리고 어디 가나 바람 피러 가. 내가 못 해주니까 그래.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예. 갱년기에 가면 그 남자가 한 6, 7세 되고 여자가 한 52세 돼서 폐경했다 하면 그 성욕 그 여성 호르몬 변화로 성욕도 안 나고 성기도 막 망가지고 그 드라이니스 그 질에서 저기다 액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질 자체는 수축돼서 하고 또 질벽은 얇아져가지고 조금만 세게 하면 찢어져 안 나. 냄새, 거기서 염증 생겨가지고 냄새 지독해. 그러다 보면 열등감 생기지. 네. 근데 남자는 56세면 요새는 비아그라 먹어가지고 팔팔 날러. 팔팔 날르고. 그러면 저 새끼 저건 날라가지고 나하고는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뭐 할까요? 맨날 그것만 골똘히 생각해서 망상 생기면 이제 그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네. 이게 그 문화적 배경도 커요. 요새같이. 네. 그 섹스나 성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거기서 예민해서 망상까지 가버리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데 병적으로 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느 자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본인이 부정하고 싶다는 욕구예요. 본인의 욕구. 그거를 투사하는 겁니다. 내가 바람피고 싶으니까 쟤도 바람피고 싶을 거야. 투사? 투사, 그걸 투사라고 해요. 프로젝션. 투사적 동일시? 그렇지. 맞네요. 네.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피고 싶으니까 그 욕구가 강하니까 그 자기 배우자나 애인도 바람피고 싶은 욕구가 강하리라고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람피려고 생각하고 연구해냈던 방법을 배우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정신병이에요. 고쳐야지 뭐. 분리불안, 기질적, 아니 또 하나 있어. 열등감, 투사적 동일시. 그 다음 또 다섯 번째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대물림이에요. 이런 그 편집증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부모를 두고 그 부모한테 좀 학대받은 경우. 어릴 때나 뭐 이럴 때.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부모를 계속 보고 있었거나 혹은 이런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부모를 계속 보고 자랐다. 이제 학습된 거죠. 예,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자식들한테 그 나쁜 영향을 끼치 일종의 동일시죠, 뭐 그것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닮아가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배우자를 둔 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건 방법 없어요. 네. 첫째는 일단 치료를 해봅니다.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을 둔 치료. 배우자분이 아니 그러면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배우자분을 치료하게 한다고요? 예, 근데 말을 안 듣죠. 자기는 안 듣죠. 정상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야이년아 야이놈아, 네가 그 의사하고 뭐 붙어 먹었냐? 왜 자꾸 그리로만 가라고 그러냐? 뭐 나를 왜 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설득해요? 그 설득이 안 되면 가두는 수도 있어요. 강제로 이렇게. 이건 정신병으로 인정이 돼요. 오, 그거 어디다가 전화해서? 신고해야지. 어디다가? 경찰이나 뭐 정신병원이나 이런데. 근데 보복이 두렵고. 그거 그렇게 되면 보복하려고 들면 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이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또 저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근데 장인장. 그거 어떻게? 그래도 몇 번 맞으면 말할 말 없지. 그리고 맞는 마누라가 더 문제지 뭐. 멀리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문제거든. 그거는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눕는 거. 일단 치료해 보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본인이 잘 협조가 되면 첫째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 진정제나 이런 거. 네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자기는 정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민하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거 일일이 치료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확보시켜주는 거예요. 그 구겨진 그 자기 자존심이나 뭐나 이런 거보다 자존감을 좀 확보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때 주로 경제적인 거 아니면 성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경제적으로 약간 좀 업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걸 해주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성적인 능력도 강화시켜줘야 돼요. 발기부전, 뭐 조로 이런 거 좀 치료 좀 시켜주고 네. 또 이렇게 어떤 성적인 성적인 교육을 통하거나 뭐하거나 해서 성적인 능력을 좀 높여주고 그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자신감을, 정적인 영웅을 만들어주는 자신감을 넣어주면 많이들 낫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길. 뭐가 있죠? 이러다 저러다 다 안 되면 네네. 폭력이 더 심하기 전에 예.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이걸 정신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 바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혼한다고 끊어질까요? 이혼해서 만약에 이혼했는데 찾아와서 예. 또 그러면 걔 감옥서 가야지. 계속 경찰에 신고해야지. 즉시가 예. 112 신고 예. 1분 만에 오고 그냥 즉시 들어와. 그게 좀 단호해야겠어요. 그렇죠. 당하시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는, 자기를 사랑해서 질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에 걸려서, 망상증에 걸려서 망상을 갖고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네. 망상이에요. 네. 그 여성분들이나 하면서 뭐 그냥 의처증에 시달리면서도 그래도 날 사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이러는데 매우 안타깝죠. 매우 안타깝지만 예. 이건 정신병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예, 상대 배우자분도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 그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걸 믿는 거니까, 망상이니까. 네. 정신병하고 정신병 아닌 거하고 딱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현실을 현실로 인정 못하고 어떤 사건이나 뭐 사물들을 망상적으로 인식해 나갈 때. 왜곡해서? 예, 우리 그때 우울증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울증에서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그건 정신병적 우울증이 아니라 신경증적 우울증이고, 예. 그러나 그 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귀신 씌우듯 그와 같이 붙어가지고 하다가 자살해버리면 그거는 정신병적 우울증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망상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망상의 키워드예요. 현실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자기가 결백하다고 해도 지가 한번 망상을 해가지고 저거 저질렀어, 그거 찾아내야 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배우자를 설득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럼 아주 천만다행이죠. 예. 그게 안 될 때는 빨리 이혼을 하고. 그래서 치료를 해보다가 노력하다가 예. 안 되면 제가 보더라도 이거 이혼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진짜 큰 사건 터져요. 네. 빨리 이혼하고 이제 냉정하게 찾아오면은 계속 112에 신고하고. 최소한 별거라도 하거나 조론이라도 하거나. 예. 아이고 자기 신변보호 요청 경찰에 하고 예. 뭐 그래야겠죠. 예. 그러면 이 내 배우자가 의처증, 의부증이다라는 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증명을 받을 수가 있나요, 선생님? 강제로 정하다가 안 되면 그 신고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강제로 입원시켜야겠죠. 일단 강제로 가면 다 거기 조사하니까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요? 네. 요즘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하는 게 입원시키는 게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하고 미리 상의해도 돼요.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아라. 네. 이게 진짜 심각한 거네요. 잘못하면 그 의다 맞고 죽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정신병이라니까 아주. 근데 그것도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자기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병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미리 조치를 안 하면 둘 다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배우자 죽였다고 평생 깜빵 가야 네. 되고. 그 사람은 아까운 둘 다 아까운 생명을 버린 거고 이쪽에서는 평생 깜빵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냉정하게 처리들을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무슨 수 써서라도 병원으로만 가면 거기서 일단 고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못 고치는 병은 아니에요. 네. 못 고치는 병은 절대 아니고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예. 예. 그 정신과적 치료하고 심리상담 치료하면 네. 못 고칠 병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불행하게 자라거나 어떤 불안 같은 게 네. 겪고 뭐 네.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네. 참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고치면 행복해지는 건데요, 뭐. 요즘에 많죠. 도와줄 수 있는 아유, 심리상담소, 병원. 아무래도 현대 좀 까다롭긴 하더라도 네. 절대 불치병은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병원에 오게 하거나 네.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제일 좋고. 예,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될 때는 이혼해서 계속 경찰의 도움을 받고. 저기요,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을 할 때는 그거만 전문을 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하도 고관계가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도 해도 돼요. 그 정신병적 치료나 뭐나 이런 걸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의처증, 의부증만 전문으로 해서 이혼시키는 변호사가 따로 있어요. 그 로펌도 있어요, 그걸로. 이게 얼마나 많으면. 네. 로펌까지 있어요. 변호사 몇 명 모여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됐지만 네. 잘만 하시면 이것도 네.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절대로 이건 불치병은 아니에요. 네. 이게 단 그 사람을 설득해서 이 의료기관이나 이 상담기관에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일단 의료기관, 상담기관, 병원, 그 다음에 의료기관 경찰, 병원이지. 예, 그 다음 경찰, 예. 그 다음 이제 변호사, 예,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